척추 전방정리증이 있으면 모두 수술을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서재곤 링커병원의 척추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안자고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척추 전방전이증의 정의와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척추 전방전이증의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척추 전방전이증의 치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오늘은 단계별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전방전이증이 발생하면 불안정성이 지속되게 됩니다. 디스크의 퇴행이 가속되어 디스크 증상이 생깁니다. 후방에는 황색 인대가 비우가 되면서 중심간 협착증 증상이 생깁니다. 전이가 심해지면 신경가지가 눌리는 추간공 증상이 생깁니다. 불안정성으로 인한 관절통과 이로 인한 요통, 운동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복합적으로 디스크의 증상과 협착증, 불안정성에 대해서 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모식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측이 정상, 가운데가 전방전이증을 보여주는 모식도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척추체가 사이에 디스크도 잘 유지가 되며 불안정성이 없이 척추체가 정렬이 잘 유지되는 상태인데 신경과 뒤에 인대도 얇게 잘 유지되는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전방전이증이 있는 경우에는 척추 정렬이 불안정해지면서 디스크가 계속 퇴행이 되면서 디스크가 주저앉게 됩니다. 신경이 계속 압박되게 되며 뒤에 있는 후방 인대가 더 두꺼워지고 비후가 되며 두꺼워지면서 중심간 협착증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못쓰게 된 병적 디스크를 없애서 제거하고 인공뼈를 넣어 그 사이 틈을 복원시키고 후방에 압박되는 인대를 제거하고 불안정성이 요인되는 것을 고정술로 잡아주게 됩니다. 다음 사진은 실제 환자의 MRI로 전방전이증이 다발로 3, 4번, 4, 5번 마디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디스크가 터져나와서 신경 가지 부분도 압박을 하게 되고 중심간 협착증도 심하게 진행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모식도는 이전에 아까 보여드렸던 모식도의 신경 가지 증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추가로 만든 모식도인데요. 정상적으로 불안정성이 없는 가지는 신경 가지가 아주 잘 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전방전이증이 있을 경우에는 신경 가지가 눌리고 꺾이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전과 같은 수술적으로 정복을 해줘서 신경 가지를 추가로 감압하게 되면 신경이 이전과 같이 시원하게 다시 나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증상의 여부와 정도에 따라 전방전이증 환자는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치료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통증과 염증을 줄이기 위해 진통소염제, 근육이완제, 신경통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급성, 만성 통증의 완화 및 유지요법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리치료 및 도수치료입니다. 약물치료와 주사치료와 더불어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병행하면 좀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적극적인 치료는 주사치료입니다. 신경차단술,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소적으로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스테로이드라는 주사를 안에 직접적으로 넣어줘서 주변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기대한 만큼의 증상 완화를 보지 못했을 때는 비수술적 시술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방전이증의 근본적인 치료는 불안정성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고정술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대신 고정술과 같은 수술법은 나사를 삽입함과 함께 디스크 관절이 주저앉는 신경의 압박을 제거하기 위해서 디스크를 제거하는 신경 감압술과 디스크를 치환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또 불안정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후방 나사를 기구를 사용하여 고정을 하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환자의 증상이 경미하거나 아니면 특수한 기저질환, 특히 고령의 환자이거나 고정술과 같은 적극적인 수술을 치료를 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시술이나 나사 고정술이 없는 신경만을 감압하는 인대 제거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신경성형술은요, 카테터를 이용하여서 신경 유착과 주변 조직의 염증, 유착을 이해해서 발생하는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비수술적 치료법입니다. 꼬리뼈 쪽으로 작은 관을 넣어서 이 척추에 공간까지 삽입한 다음에 환부에다가 약물을 뿌리고 하는 좋은 장점을 가진 치료법입니다.
장점으로는 전신 마취도 필요 없고 시술은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리는 시술입니다. 두 번째 치료 방법입니다. 내시경이나 현미경로를 사용해서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그 외로 신경만을 감압하는 인대 제거술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작은 절개를 이용해서 디스크를 제거하고 후궁 인대를 제거해서 1차적으로 감압을 하는 방법인데요. 회복이 빠르고 흉터가 적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은 수술 시간이라는 장점을 가지는 수술입니다. 신경 압박이 심하거나 운동마비, 대소변 장애 등이 있으면 적극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앞에 시술이나 작은 수술을 했지만 요통, 방사통이 지속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협착증 또는 불안정이 있는 디스크가 재발을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디스크를 제거하고 추가적으로 수술을 진행하는데 이를 요추유합술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요추유합술의 수술 과정을 간략히 나타낸 것입니다. 디스크를 제거한 공간에 인공뼈를 넣게 되고 이 뼈 사이에 나사를 삽입해서 고정을 한 모습을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실제로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이 모형과 같이 오른쪽에 이 나사가 고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수술을 하셨던 환자분 사진입니다. 실제로 나사가 이렇게 4개가 두 쌍씩 들어가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이 안에는 인공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전방 전이증이 교정되고 디스크 높이가 완전 주저했던 앉았던 것이 복원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분은 여러 병변이 동시에 있었던 분이시고요. 한 마디가 아니라 여러 마디의 전방전이증과 후방전이증이 같이 동반돼 있으셨던 분이신데요. 다만 특이한 경우에 전방전이증이 있어서 밀린 부분이 있지만 위에 부분의 디스크가 아직까지는 사용할 만할 때는 인공 디스크를 넣지 않고 나사로만 추가로 고정을 하는 특수한 경우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처럼 전방전이증이 동반된 경우 증상과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치료를 시행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근본적인 수술법인 유합술까지 옵션으로 존재하니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